자, 안녕하세요. 오늘 보충 수업에서는 대표적인 국민기업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아마 가장 친숙한 카카오 프렌즈 모델인데 지금 4월 달에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 심리적인 게 좀 작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단순하게 정치적 이벤트, 약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른 그 분석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한 2월 달, 3월 달, 그리고 카카오 주총에서 나왔던 카카오의 변화들, 다음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가 AI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숫자로 찍혔을 때 어떤 과정을 가져가는지 이걸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카카오가 지난 2월 달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간 요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카카오톡 내 AI 서비스를 예고하겠다. 그러면서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적용 예정이다. 여기서 약간 나온 단어가 AI 메이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오픈 AI 챗 GPT 같은 생성형 검색도 준비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가장 이제 기대감이 높은 게 뭐냐면 오픈 AI와 AI 에이전트를 연대 공개한다. 최근 3월 접어들어서 오픈 AI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나 한 게 있죠.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브리 스튜디오, 그리고 미국의 디즈니 같은 그런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많은 한국의 투자가들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지브리 이미지로 많이 바꾼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이 결과적으로는 오픈 AI죠. 그래서 나와 있는 이제 AI 메이트나 AI 에이전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더 이 이야기 하나는 조금 다루도록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글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오픈 AI도 합니다만은 한 1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국내 포털 사이트는 다음으로 양분됐습니다. 이 다음과 지금의 카카오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카카오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관점에서는 다음보다는 네이버 검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저도 사실 계정은 있긴 있는데 안 들어간 게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 포털 다음을 분사한다는 겁니다. 분사는 스피노프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약간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의 트래픽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가 붙을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연초 한 2월 달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큰 포부 아래서 매각설까지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2023년도에 카카오가 이미 다음을 CIC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예 독립법인으로 먼저 떼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떼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접어들어서 이거를 이제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아예 매각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최근 3월 말 주총에서는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매각 계획은 없다.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현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언제든지 비주력 자산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큰 포부에서 보게 되면 매각할 수는 없잖아.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카카오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원래 돈 잘 안 벌리는 거는 그렇다 적자는 아니에요. 돈 잘 안 벌리는 거는 떼버리고 잘 할 수 있는 거 집중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토종의 다음까지 떼면서, 물론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워낙 그 카카오는 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생성 AI가 크게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카카오톡 내에서 AI 검색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그 안에서 AI 검색을 넣겠다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가 AI 메이트가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기대치가 정말 좀 더 AI 기업으로 변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카바나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LLM, 대규모 언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메타의 라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게
과연 샘 올트만의 오픈 AI와 AI 에이전트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지가 향후 지켜볼 모습입니다. 아직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카카오가 과연 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하게 AI의 4가지 로드맵은 잡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 자료가 공개된 게 있는데 AI 메이트를 공개했을 때 AI 메이트를 활용해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러면 카카오톡 매출의 전체 매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톡비즈입니다. 그쵸? 톡비즈.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후반부에 보겠는데 카카오톡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게 플랫폼 부분에서는 톡비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선물하기죠. 카카오톡한테 친구가 돼 있으면 언제 생일이 언제라 그러고 또 그 친구가 원하는 위시워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하는 선물 품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취향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AI 메이트 쇼핑이라는 어떤 이름이 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매칭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글자 좀 작은데 이제 예시를 든 거에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보면 여러분들도 카톡 친구가 뭐 500명, 1000명 뭐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생일인 친구를 알려줘 그러면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4월 며칠 누구 그러면서 뭐 쫙 나오겠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친구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똑같이 질문을 내립니다. 이 친구에게 선물을 추천해줘. 그러면 이 AI 메이트가 우리가 한 명 한 명 들어가가지고 A씨는 위시리스트가 뭔지, 화장품인지, 향수인지, 뭐 운동기구인지 그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쫙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 편한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오히려 톡비즈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지금도 사실 카카오톡의 그 톡비즈에 들어가 보면 뭐 그 사람이 선택한 거 받은 거 주고받은 거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가 뭐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일날, 뭐, 이건 기념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검색해야 되는데, AI 메이트가 완벽하게 쇼핑을 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손쉽게, 쇼핑을 클릭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예시입니다만, 이게 바로 아마 지금 준비하는 카카오 메이트의 이슈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실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죠. 아,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딥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의 실적 추이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인 매출. 하나가 막 조금 전에 플랫폼 부분이 있고 하나가 콘텐츠 쪽이 있어요. 근데 플랫폼은 크게 톡비즈가 있고 포탈이 있는데 아까 매각한다는 게 바로 포탈입니다. 매출액은 한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332억 정도. 아, 이게 단위가 잠깐만요. 이게 단위가 억인가요? 아, 10억이군요. 예, 그러면은 톡빌 쪽에서는 대략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파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톡비즈입니다. 요거는 한 2조 정도 매출이 나오죠. 전체 플랫폼 부분에서 3조 9천억이 나오는데 2조 원 정도가 톡비즈니까 조금 전에 봤던 AI 메이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하나 이제 사업 자체가 콘텐츠 쪽인데 콘텐츠는 사실 게임도 있고 뮤직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멜론 음악 쪽입니다. 예, 요게 이제 이 한 얼추 1조 9천억 정도 그렇게 나오는 그림이라서 한편 놓고 보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포털 비즈 쪽은 사실 실적 자체가 그만해요. 분기 한 700억 정도 그렇게 성장성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망치 같은 경우도 뭐 3천억대 줄어드니까 요거는 버리고 결과적으로 톡비즈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AI를 강화해서. 예,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카카오톡이 생각보다 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플랫폼 업체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업비용이 보게 되면 카카오가 연간 영업비용만 7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총 매출이익이 7조 8천인데 그 중에서 7조 4천억이 영업비용이니 당연히 마진율은 1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초반에 점유율이 괜찮았을 때는 마진율이 높았었는데 지금 5.8% 정도니까 실제로 카카오가 이 부분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은 그냥 주가만 보고 카카오가 30만 원 하던 주가가 5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카카오는 엄청 비쌉니다. 현재 실적이라면.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네이버는 전체 매출이 쇼핑에서 나오는데 네이버는 연간 2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반대로 포탈 쪽에서 실제적으로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 매출이 많이 나오죠. 그럼 2조를 버는데 30조니까 PER 기준으로는 15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략 19조 원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5천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냐 하면은 네이버와 상대 비교했을 때 카카오는 네이버가 15배의 PR을 받고 있다면 얘는 대략 20배가 넘습니다. 30배까지도 올라가겠네요. 밸류를 말했을 때요. 근데 아까 봤던 것도 마케팅 많기 때문에 EPS로 보게 되면 100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전히 네이버보다는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싸고 싸다이 돌리는 다음에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카오를 준비한 이유는 실제로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는 짧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적극 움직였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로 움직이는 카카오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의 AI의 전환 자체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조금씩 안착이 되고 카카오톡 AI 검색이나 메이트나 카바나나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톡비저 부분이나 이쪽에서의 실적 자체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카카오톡의 지금은 대략 뭐 분기 기준으로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2,000억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본격적인 약간 네이버보다 조금 더 비싼 그 가치 갭을 좁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카카오톡의 뭐 정치적 이슈라든지 그런 거는 차치하고 오히려 펀더멘털과 실적적인 관점에서 정말 톡비저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이 증가하는지를 보신다면 오히려 투자를 하시거나 뭐 주가를 보고 매수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고 결론 아닌 결론을 조금 지어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의 지금 5만원대 이하의 주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